언니 저는 27, 8 정도에 결혼을 해서 남편은 한 31, 2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30 되기 전에 첫째를 낳고요. 30 초반에 둘째를 낳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싶어요. 그래서 알콩달콩 예쁘게 살고 싶어요가 제일 많이 듣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 안녕하세요. 요즘에 제가 노잼식이고 삶이 무기력해져요. 연애를 안 해서 그래. 그 예전에 30대 남자가 결혼 안 하는 이유에서 뭐 바쁘고 무기력해지고 막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지금 약간 그 기분이거든요. 연애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고, 이러다 또 헤어질 것 같고, 연애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지금 저에게 따끔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같이 좀 연애를 귀찮아 하시는 매덩이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에서도 주구장창 만나는 애들은 너무 많아. 너 남자친구 그새 바뀌었어? 그리고 또 안 만나는 애들은 계속 안 만나. 근데 우리 피디님 나한테 맨날 혼나고 있지만 연애를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연애를 안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결혼은 내가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연애부터 해요. 연애를 해야 결혼을 볼 거 아니야. 근데 연애를 안 해. 우리 50, 60, 70 아주머니들을 내가 만나잖아. 나는 뭐 찜질방에서도 만나고 백화점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수다를 가끔 떨어.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우 우리 집 애가 결혼을 안 해, 주말에 안 나가, 이래. 그러면 나는 또 미쳤어 왜 안 나가요? 이러면서. 연애 안 하는 건 부모님도 다 티가 나. 집에 집구석에 계속 누워있고. 그러면 왜 연애를 해야 되냐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연애를 왜 안 하냐고 내가 묻잖아. 그러면은 제가 아직 돈도 좀 모아야 되고요, 뭐 기반도 좀 다져야 되고, 일단 공부 끝나고요, 아니면 뭐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요, 좀 물리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많아 그 핑계들이. 그러는 동안 본인들이 꿈꿔오는 썸남이나 썸녀가 되고 싶은 분들을 다른 사람들 자체가. 맞아요. 저번에 막 결혼은 일자싸움이라고,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달렸다고. 너무 중요해. 내가 전당포에 뭘 맡겨놓은 다음에 그거 갖고 올게요, 돈 벌어서 올게요, 안정되면 올게요, 다들 돈 벌고 싶고 다들 좋은 직장 가고 싶고 다들 좋은 취업한 다음에 결혼하고 싶어. 그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제일 귀엽다고 생각하는 소리가 뭐냐면, 언니 저는 27, 8 정도에 결혼을 해서 남편은 한 31, 2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30 되기 전에 첫째를 낳고요, 30 초반에 둘째를 낳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싶어요. 그래서 알콩달콩 예쁘게 살고 싶어요가 제일 많이 듣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 네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거든. 계획대로 하면은 돈도 다 벌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딱 맞는 사람 만나서 하고 싶지만, 그때 내 힘이 없어. 김종국 님이 미우새 나와서 한 얘기가, 부족하다 생각했대. 정년기 때 내가 다 안정적으로 마련해놓고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었대. 웬걸? 마련이 됐는데 지금 여자가 없네? 내가 너무 마음에 들다고 생각했을 법한 사람들이 그 사이에 나보다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채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 그걸 최선을 다 같이 가져가라는 거야. 내가 최상일 때, 예를 들면 내가 일로 잘 나갈 때 사람들은 일부터 생각하지. 일 끝나고 결혼이요. 잘 들어올 때 다 같이 가져간 사람도 있거든. 왜냐면 그 사이에 내 경쟁자들이 온 세상에 도사리고 있어. 그게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면 안 놓친 거. 맞아.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러잖아. 친구 이별했을 때 위로하면 어떡해. 야, 길에 남자가 반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남자가 반이야 괜찮아 이러는데, 남자가 반이야에 플러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너의 경쟁자도 반이야. 내가 만날 내 예비 남편, 예비 남자친구는 이 전국 인구의 반이지만, 그 반은 누구야? 내 남자를 탐하려고 하는 여우 같은 여자들도 반이야. 기회가 생기면 빨리 잡아야지. 그래서 지금 당장 연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핑계도 필요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이제 좀 참하게 가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있지.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모님은 존재하거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은 존재한단 말이야.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외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너무 슬프지 않니?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야. 근데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저 TV에 나오는 가리나 인터보다 네가 예쁘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 나는 세월이 계속 가. 연애의 목적을 떠나서 내가 이 순간 현재를 즐겁게 살아나가야 되잖아. 과연 이 무미건조한 삶에서의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칭하는 연애는 물론 청춘을 일컫는 뭐 20, 30, 40 뭐 이런 쪽으로 집중은 하겠지만 나는 50대, 60대 노년의 연애도 난 추천하는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서 연애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얘 뭐 돌싱이 될 수도 있고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 있잖아. 사랑은 하라는 거야. 할멈. 아이고 영감님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사실 연애가 이꼬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바른 연애를 전제로 했을 때 정말 좋은 연애를 전제로 했을 때 정말 연애가 좋은 점 딱 하나만 해주세요. 자존감이고 뭐고 다 버리고 뭐냐면 내가 누군가와 싸움이 붙었을 때 오로지 내 편. 친구와의 갈등이든 회사에서 어떤 이슈든 오로지 내 편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연애를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지라고 할 때는 뭐냐면 내 편이어야 되는 사람이 내 편을 들지 않을 때야. 내가 진짜 힘든 일 있을 때 오로지 내 편이 안아주잖아. 나한테 뭔가를 주라는 게 아니야. 상과 벌을 주라는 건 아니야. 근데 오로지 내가 기댈 수 있고 내 남자친구가 뭐 실직을 당했어. 부모님이 다시 시험하고 뭐 할 수 있지만 나는 일단 그 순간 오로지 안아줄 수 있는 여자친구가 돼야 되고 힘들 때 오로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내 편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도 있다면 그것만큼 내가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다음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이 세 가지가 호르몬이야.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호르몬이거든. 우리가 도파민에 중독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로토닌도 그렇고 이 나머지 세 가지 이 호르몬들이 나오면 우울증에 줄여주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다양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떨 때 나와? 어떤 뭔가 자극이 있어야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스트레스 해소되면서 내가 일의 효율도 늘고 능률도 는단 말이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사랑에 빠지고 썸남썸녀랑 항상 행복할 때 물리적인 시간은 줄어. 전화하느라 밤샐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어때? 막 이러지. 근데 우리 진짜로 연애 진짜 오랫동안 안 한 애들은 그러니까 뭔가 무미건조하다. 왜냐면 이럴 일이 없어. 이럴 일도 없지만 이런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돼야 된단 말이야.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잖아.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 나 옛날부터 잠을 하루 종일 자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죽으면 우리가 잘 수 있잖아. 계속. 그리고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노인이 되면 희노애락도 별로 없다. 어떤 이슈가 없잖아. 우리 피디님도 요즘 재미없는데 너 날 이렇게 우울하게 할 거야? 그럼 우리 피디님이 연애했던 얘기, 최근에 만난 남자 얘기 좀 이렇게 썰프면 내가 이러면서 그 남자랑 끝이 났더라도 그런 게 뭔가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그 남자한테서 내가 배우는 게 있고 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애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더 확장해서 말하면 20, 30대 보통 주로 연애의 목적은 뭐겠어? 결혼일 거야. 그러면 결혼의 목적을 향해 달리다가 결혼을 목적을 아닌 사람도 분명히 존재해. 나 그건 인정해. 내가 결혼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50대, 60대의 목표가 주로 결혼일까? 그렇지 않아. 내가 이런 호르몬들도 느끼고 내가 서로 교류하면서 사람은 뭘 하게 되냐면 성장이 돼. 연애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이유는 나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자, 연애의 목적은 나이대별로 좀 다를 수 있고 내가 어떤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냐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사람을 상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이 상대를 이해하고 행동을 해야 되거든. 그때 연애가 발판이 된다는 거야. 왜? 이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어떤 행동을 해. 이것도 해보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말해볼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랑 관계를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애써보기도 해. 그러다 어떤 일이 있어. 이 사람이 잔인하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떠나기도 해. 그러다 내가 붙잡아보기도 하고 매달렸는데 또 비참하게 까이기도 하고 다시 매달려서 이 사람이 연락이 오기도 하고 막 별의별 상황이 다 펼쳐지지. 그러면 나는 거기서 뭐가 돼? 성장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들 모쏠을 별로 안 좋아해. 뭐 진짜 여자 경험 많은 사람이 좋아? 아니면 모쏠로 해? 그래도 경험 많은 게 낫죠. 이러는 사람들이 비중이 훨씬 높아. 특히 여자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왜냐 물어봤을 때 여자 경험이 많은 남자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지. 불신 있지. 분명히 존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쏠이 싫다고 하냐. 경험 적은 사람이 왜 싫다고 하냐. 그만큼 이런 관계성에서 나를 이해하고 날 리드하고 나와 같이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포인트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이야.
왜냐면 나도 서투르고 그도 서툴렀을 때 만약에 내가 능수능란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했을 때 누군가는 리드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왜? 연애 경험이 없으니까. 연애라는 건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나이가 멋있게 들 수 있게끔 서로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그냥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목표의식이 크게 없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 연애를 하고 더 나아가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지. 그러면 목표의식의 수준 차이가 나. 실제 회사에서는 결혼한 남자들을 더 선호한다고 해.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치열하게 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그냥 혼자 산다고 해봐. 나 혼자 그냥 연애도 안 하고. 물론 힘든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열심히만 살면 내 직장을 하나 가지고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열심히만 살면 나 삶을 건사하는데 크게 문제 없어. 부자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냥 뭐 나 먹고 사는 데는 살아.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고 주고 싶지도 않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삶은 아까 말했듯이 나이가 들었을 때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삶이야. 나 혼자 살 수 없는 게 세상이거든. 살 수 있을 것 같지? 지금은 젊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결코.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계속 연애를 하고 있고 목표 의식이 생기면 정말 여행을 좋아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여행을 가게 해야지. 아, 나 이 친구랑 결혼해서 나중에는 우리 집 자가 마련해서 살 수 있는 발 뻗고 살 수 있는 집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또 아이를 낳으면 어떤 목표의식이 더 강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현실이 좀 각박하더라도 웃고 있을 수 있어. 목표를 이루던 안 이루던 간에 내가 목표의식이 생긴다는 거, 명확한 목적이 생긴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미래가 불투명한 남자랑 미래가 없는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거든. 내 연애의 결국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라는 사람인데 이 상대 남자나 여자가 결혼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어. 미래를 나와 얘기하잖아. 그런 사람이랑은 연애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래를 보고 사는 게 사람이란 말이야. 현실을 즐기지만 미래가 없이 우리가 현실만을 즐기며 살면 누가 저금을 하고 예금을 하고 하겠냐고. 결혼해서 한 공동체가 되면 공동체 의식이 똘똘 생기지. 그래서 다소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야, 돈 아꼈어. 어떤 분들은 자식한테 한 푼이라도 줄 거야. 빨리 절약해. 이런 분들도 있어. 그런데 혼자 살 때는 안 그래. 내가 물려줄 자식이 있어. 뭐래. 진짜 그래. 근데 나는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연애를 하면 이 사람이랑 서로 주고받은 유기적인 관계에서 어떤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의식이 생기거든, 분명히. 우리의 내년은 어떨까? 이러면서 술잔을 기울일 수도 있고. 나는 그런 거를 꼭 놓치지 말라는 거야. 연애 경험 많은 친구들이 자기 객관화도 좀 더 잘 되는 편이고 실제 맞닥뜨리니까 잘 알게 되는 건 실제 사람을 만나봐야 알아. 방탕하게 막 만나라고 동시다발적 문어다발적으로 만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을 돈 주고라도 할 수 있으면 나는 연애 경험, 사람 만나는 경험 다 해보라 그래. 청춘일 때. 청춘은 아파도 괜찮다 이런 말 있잖아. 괜히 그런 게 아니야. 그 아픔에서 오는 거. 예를 들면 사업을 실패했어. 거기서도 얻어지는 경험이 있는데 이별한 슬픔에서 얻어지는 게 얼마나 크겠어. 우리 매덩이들도 그렇고 이별하고 싶지 않고 이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극복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어릴 때 많이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를 더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진짜 팩폭하게 카메라 보고 너랑 헤어진 연인이 너를 생각도 안 해. 내가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데 내가 거기에 젖어 있는 게 내 시간 까먹기야.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걔 너 기억 안 해. 기억하면 행동으로 옮겼겠지. 그러니까 거기 트라우마에 찢어 나와야 돼. 난 나만 생각해야 돼. 그리고 또 고민하는 게 뭐냐면 괜찮은 것 같은데 만날까요 말까요? 제발 고민하지 말고 일단 만나봐라야 돼.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해결될 것 같아? 조금 더 고민한다고 해서? 만나봐야 아는 거야. 내가 여자친구로서의 역할, 남자친구 역할을 해야 내가 이 사람의 문제점, 이 사람과 내가 가치관이 맞는지 극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사람이랑 싸웠을 때는 이 사람은 이런 방식이 나는 좀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우리가 이런 갈등도 이렇게 해결이 되네. 그럼 더 끈끈해질 수도 있는 거고. 만나봐야 하는데 마치 무슨 자기들이 연애 전문가, 결혼 전문가야. 좀 아닌 것 같은 생각. 질문만 톡톡 던져. 그럼 그 사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겠지. 또 이별이 됐어.
이 사람이 언행일치가 안 됐어요. 이 사람 생각하면서 또 트라우마에 젖어서 다음 연애를 못해. 이런 악순환이 계속 펼쳐지는 거야. 일단 만나면서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된 상태에서는 나는 만남을 시작해도 된다. 이게 금사빠가 아니야. 쉽게 사귀러가 아니야. 사람이 3번 정도 4번 정도 만났는데 평균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사귀겠다 안 사귀겠다의 확신이 안 오고 저는 뭐 신중해서요 이런 분들 있지. 지 눈에 딱 꽂힌 남자 만나면 무조건 만나. 뭐냐면 고민이 된다는 거야. 나 이런 애 좋아하는데 너는 예외인데 근데 잘해주네. 고민되네. 이건 거야. 근데 나는 매덩이도 되게 가슴 아픈 게 나가야 되거든. 연애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겠어? 연애는 누구랑 해? 남자는 여자랑, 여자는 남자랑 하잖아. 주로. 요즘 주로라고 해야겠지만. 그러면 많은 이성을 만난 사람의 확률이 높겠지. 많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과연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을 가는지를 체크해보자니까. 정량적으로 체크해보자니까. 이성이 내 주변에 많아야 뭔가 이슈가 생길 거 아니냐고. 그럼 과연 내가 집회사만 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번을 만나는지, 여초 직장인지 남초 직장인지, 그리고 내가 직장 내에서 연애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등등, 내가 과연 연애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그 연애가 여기에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이며, 이런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당장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